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신청서를 작성해 봅니다. 그 채무자들이 돈을 제대로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 채권자 입장에서는 판결, 조정조서, 결정, 화해공고 결정, 공정증서 이제 이런 집행권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자도 늘고, 그런데 이제 채무자들이 돈을 변제를 안 해요. 이런 경우에 이제 이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많이 하거든요. 그 중에 이제 할 수 있는 이제 강제 집행 방법이에요.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신청서. 그래서 이게 5개 주요 은행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채권 압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자소송도 유사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문서를 만들어 놓고 복사하기, 붙여넣기 방식으로 전자소송 들어가서 입력하시면 되고요. 보면 이제 전자소송 홈페이지 메인 화면을 캡처해 놨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서류 제출, 여기서 확인해 보시면 민사 서류,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신청서 항목을 찾을 수가 있어요. 제 채널에 오시면은 문서 서식도 업데이트하고 있고, 실무에 꼭 필요한, 나홀로 소설 실무에 꼭 필요한 방법들만 모아서 만들고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신청, 신청서, 채권자, 채무자, 이거는 전자소송의 경우에는 아마 그 본안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이게 따로 입력 안 해도 이제 체크만 하셔도 되고, 제3채무자는 이제 은행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해볼 거는 신한은행, 우리은행, 농협, 그 다음에 하나은행, 국민은행, 이렇게 5개 은행을 제3채무자로 해가지고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신청을 해볼 겁니다. 청구 채권에 표시해서, 이거는 이제 그 판결문 보시면 거기에 이제 그 금액이랑 이자 기산이랑 그 날짜랑 다 나와 있어요. 그대로 이제 기재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자 계산 하시고, 그렇게 해서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통상은 신청서 제출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신청서 제출한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이자 계산을 해가지고, 이제 금액을 정합니다. 그래서 그 판결금, 그 다음에 이제 신청서, 이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신청할 때 인지료하고 3,600원, 송달료, 그 다음에 이제 법원에 보관금으로 이제 납부해야 되는 돈이 한 86,000원 정도 들어가네요. 이것까지 해서 다 이제 추심을 해달라, 이제 압류를 해달라 하고 이제 추심할 채권에 넣는 거죠. 압류할 채권의 표시는 별지 목록, 뒤에 이제 별지 목록이 나옵니다. 신청 취지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압류한다. 제3채무자는 은행들이 되겠죠.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라고 해서 신청 취지를 작성하시고, 신청 원인에는 이제 그 집행 권한을 말하는 거죠. 판결문이나 공정증서, 조정조서, 화해공고 결정 있는 그 사건 번호, 법원, 사건 번호, 사건명 그대로 기재하시면 되고, 이게 이제 이건 이제 예시로 드는 거니까 여기서는 이제 판결 정본에 의해서 청구 채권 표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이유 없이 변제하지 않고 있다, 채무자가. 그래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와 금전거래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이제 예금 채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은행에 돈을 넣어놓고 하는 그런 행위. 채권자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위 별지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이 사건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원인을 기재를 해주시면, 그러니까 돈을 변제하지 않고 있으니까 이제 그 제3채무자들 채권을 압류해달라는 취지를 기재를 하는 거예요.
뭐 다른 사유들이나 사안들 경위들이 있으면 뭐 추가적으로 번호를 매겨서 기재를 하셔도 돼요. 예, 그렇게 하시고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첨부 서류는 판결문을 기반으로 집행권의 판결문이기 때문에 판결 정본, 집행문, 그다음에 이제 뭐 채무자가 뭐 개인일 경우에는 초본, 그다음에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 등본, 그 다음에 제3채무자들 법인 등기부 등본. 이건 제3채무자들은 은행 말하는 거죠. 5개, 5대 은행. 그 다음에 이제 이자 계산한 거, 계산서, 그 다음에 채권 목록. 예, 이렇게 첨부할 수 있고, 제출 날짜하고 채권자 이름, 그 다음에 이제 관할 법원 이렇게 정하는데, 이 관할 법원은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초본을 떼서 보면 그 채무자 주소 가 나오고 거기 이제 관할 법원을 지정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별지 청구 채권의 표시 그럼 위에서 했었죠. 똑같아요. 그냥 그대로 복사해서 하시면 되고요. 판결문 나오는 내용. 그다음에 이제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에서는 이게 전체 금액이 이제 1억 2천 정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분할을 해야 돼요. 다 1억 2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각 그 은행마다 이 금액을 5개로 나눠야 돼요. 그래서 이제 편의상 2,500씩 나누고 제일 마지막 이제 국민은행에서 2,400 이렇게 해서 일단 채권 압류 추심 명령을 제출해보고 여기서 이제 뭐 돈이 나왔다 그러면 나머지 금액 여기서 이제 빠진 금액들을 다 합쳐가지고 그 한 은행이나 2개 은행 뭐 이렇게 나온 그 돈이 있는 걸 예금 채권이 있는 걸 확인한 그 은행에다가 추가적으로 또 채권 압류 추심 명령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하면 됩니다. 나머지 이제 이 그 내용들은 그대로 그냥 보시고 그대로 기재하세요. 이거는 그냥 아주 일반적인 내용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선행 압류, 뭐 가압류되지 않은 뭐 이런 것들 압류, 그 다음에 이제 예금이 있으면 이 순서대로 해서 압류해달라는 거고, 네, 이것도 일반적인 내용이고, 이제 요건 꼭 들어가야 돼요. 압류 채권의 압류 제한. 이거 민사집행법에 그 있는 이제 법률인데, 채무자 일견 생계 유지에 필요한 예금 185만 원 공제하고 나머지 이제 금액을 압류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꼭 넣으셔야 되고요. 제일 마지막 항목에 이제 채무자 성명, 주민번호, 주소 다시 한번 기재를 해줍니다. 예. 그래야 이제 이 별지가 은행들한테 우편으로 송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채무자에 대한 정보를 은행들이 확인을 해서 이제 그 압류가 되는 거를 알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 최고 신청서 이거 꼭 제출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은행들이 이제 회신을 해주거든요. 여기 우리 은행에 이 채무자 땡땡땡에 대해서 땡땡땡이 우리 은행에 그 예금을 입금해 놓은 게 있다, 예금이 있다 이런 거를 회신을 해줍니다. 이걸 제출을 해야 그 법원에서 이제 이 회신하라고 이걸 보내거든요. 채권 인정하는지 그 한도 지급 의사가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그 다른 사람 또 청구가 있는지 그리고 이제 돈이 얼마가 있는지 잔액증명서 회신할 때 예금이 얼마가 있는지 그래야 이제 법원으로 이 은행들이 이제 이 회신을 하게 되면은 이 진술최고 신청서에 대한 회신을 하게 되면 이제 채권자가 그 신청을 해놓고 은행 그 예금을 확인할 수 있겠죠. 네. 네, 이렇게 하시면 그러면 됩니다. 네. 메일 보내주시면 사건 상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구독자 이벤트 이거는 지속해서 하고 있으니까 네, 구독자 많이 생길 때까지 할 거예요. 문서 작성하는 영상도 올려 보내고 그리고 구독 스크린샷도 그거 보내주시면은 그 한글 파일도 보내드리고 그러면 이제 굳이 아까 썼던 것들을 이렇게 작성하실 필요 없겠죠. 원래 있는 거 그냥 그대로 해서 필요한 부분만 작성하시면 되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